김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부터 김제 시민의 방송에서 최호길이 만난 사람이라는 코너를 진행할 최호길입니다. 저는 현재 시내에서 마트를 운영 중이고요. 또 김제 시민의 신문사 전무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김제 시민의 신문은 종이신문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지난해 10월 14일부터 김제 시민의 방송을 시작한 이래 다음 달 실시될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제 시민의 신문 홍성근 편집국장의 사회로 일부 도지사와 김제시장 그리고 도의원 출마 예정자 14명에 대해서 릴레이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또 지난 3월 21일부터는 저희 남성훈 기자가 한 주간의 주요 소식을 되짚어보는 주간 탑뉴스를 매주 월요일 방송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수요일 오후 3시에 최호길이 만난 사람이란 코너를 통해서 여러분을 찾아뵐 예정입니다. 저희 코너에서는 김제에 거주하고 있거나 또한 김제가 고향인 분들 또는 지역에서 영향을 끼친 분들을 중심으로 가볍게 토크쇼 형태로 방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양한 컨텐츠 준비하고 있는 김제 시민의 방송에 대해서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최호길이 만난 사람 첫 번째 출연자를 누구를 모실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일단은 지방선거가 또 20여일 앞으로 다가왔고 또 김제 시민의 방송 개국을 준비했던 여러 과정 등의 얘기를 듣고 싶어서 김제 시민의 방송 릴레이 인터뷰 진행자이자 또 김제 시민의 신문 편집국장을 맡고 있는 홍성근 국장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국장님 요새 많이 바쁘시죠? 예, 조금 바쁩니다. 다행히도 요즘에 코로나 국면들이 이제 많이 완화가 돼가지고 지역의 어떤 이런 활기찬 모습들도 이제 볼 수 있었는데요. 네. 자, 먼저 오늘 김제 시민의 방송 첫 출연에 감사를 드리고 먼저 시청자나 구독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우리 김제 시민의 방송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저희가 그 작년에 시민의 방송을 시작하면서 저희가 많은 그 미진한 부분도 있었고 아마추어다 보니까요 경험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실수도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많은 분들께서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또 조언도 해주시고 많은 사랑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또 힘이 났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해야겠다 하는 또 생각도 들었고요. 예, 뭐 제가 아까 이렇게 오늘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늘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인터뷰 입장에서 저쪽 자리에 앉아 있다가요 또 이제 인터뷰를 당하는 이쪽 자리에 앉으니까 또 좀 새삼스럽게 긴장도 되고 좀 어떨떨하네요. 예, 이게 또 자리가 또 이렇게 바뀌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그 21일 후면은 우리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김제가 어떻게 보면 전진하느냐 후퇴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그 기로에 서는 게 지방선거인 것 같습니다. 좋은 사람들을 이렇게 뽑아서 해야겠죠. 그러려면 이제 좀 후보자에 대한 정보도 열심히 보고 공약도 한번 면밀히 분석을 해보셔서 정말 누구를 뽑아야 우리 김제가 좋아질 것인가 한번 잘 판단하셔서 반드시 투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앞으로 다해서 좋은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김제 시민의 방송이 이제 시작을 개국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 방송이 개국을 하게 된 동기와 그리고 어떤 그 과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주시자면요. 예. 우리 지금 시민의 방송의 개국 과정과 동기를 말하려면 먼저 이렇게 모태인 시민의 신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시민의 신문은 그 1997년 7월 20일 날 창간을 97년? 예, 97년 올해로 이제 만 2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예. 25년 동안 이렇게 신문을 뭐 자주는 찍지 못했지만 여건상 하면서 늘 아쉬운 게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신문은 좀 평면적인 것이고 또 활자로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제 추세는 많은 SNS가 활발해지고 있고 유튜브가 굉장히 좀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조회자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특히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 후보자를 검증을 하려면 이 지면으로 어떤 단순하게 뭐 공약 뭐 딱딱 그렇죠. 뭐 이렇게 뭐 존경하는 누구 너무나 이렇게 좀 검증하는 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3-40분 이렇게 같이 대담을 하고 그 후보자의 어떤 생각이나 또 말투라거나 어떤 판단력
또 순간적인 어떤 임기응변 능력이라거나 또 이런 걸 보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우리 유권자들께서 후보자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사실은 오래전부터 하고는 싶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신문 발행조차도 이렇게 좀 정상적으로 못할 만큼 어렵다 보니까 뭐 어떤 장비를 구입하고 이런 게 좀 쉽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마침 지난해 이제 저희 그 대표이사 배준식 대표이사님께서 취임을 하시고 새로운 경영진이 이렇게 하면서 저하고 남성훈 기자가 좀 건의를 했습니다. 좀 이렇게 좀 장비를 좀 사고 싶다. 했더니 그냥 아주 흔쾌하게 그렇게 하자. 잘 생각했다. 그래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서 이 방송을 시작하게 됐고요. 또 오늘부로 이제 구독자가 한 600명, 600명? 예, 네. 이제 구독자가 저희가 늘 이 대목에서 한 말씀 해야겠습니다. 저희 신문 그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지역 소식만을 가지고 그 조회수 1000회를 하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좀 이번에 그 시장 후보 릴레이 인터뷰를 하면서 상당히 조회수가 많았어요. 정호영 후보도 5,000회가 훨씬 넘었고요. 5,000회요? 예. 또 정성주 후보 같은 경우에는 8,800회가 넘는 굉장하네요. 그래서 와 이게 의외로 관심이 우리 높으시구나. 김제 시민 10% 이상이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예. 그래서 의외로 관심이 높구나. 이거 섣불리 해서는 안 되겠다. 잘해야겠다. 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TV 드라마도 10% 넘으면은 뭐라고 그러죠? 굉장히 예. 이제 저희는 다행히 이제 아무 때나 편하실 때 보면 되니까 보시면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특히나 이제 이런 후보자들의 어떤 이제 그 면모를 살펴보는데 그 지면상으로는 보이지 않던 여러 가지 그렇죠. 그분들의 소신이라든지 네. 또 하고 싶은 얘기들 그걸로 인해서 또 시민들이 더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좀 더 세밀히 좀 보이는 아주 좋은 역할을 해주시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이제 이 방송이 저도 이제 물론 계속 봐왔지만은 시민들 반응은 어땠어요? 네, 이제 시민 반응은 제가 시민 반응을 이제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는 당사자니까 좀 덕담을 많이 해주시죠. 그래도 따끔한 말보다는 물론 이제 지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가 좀 시설도 좀 바꿔봐라, 좀 촌스럽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또 그 저희가 이제 저도 사실은 방송을 하면서 지금 보면 시장 후보, 도의원 후보는 저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나름대로 대화도 해보고 친분이 있었던 분이었는데 한 30-40분 방송을 하고 방송 전에 좀 티타임을 가져보고 이러면서 또 새롭게 그 후보자에 대해서 알게 되기도 하고 그랬어요. 아마 시청자분들도 같이 공감하셨던 것 같아요. 미처 몰랐던 부분을 봤다. 저 후보에 대해서는 내가 별로 그렇게 좀 관심 밖이었는데 이번에 방송을 보고 괜찮았다. 또 어떻게 실시간 방송을 보셨던 분들도 계시고요. 또 나중에는 이제 다 모아서 한 번에 보시기도 다시 한번 봤다는 분들도 계시면서 참 방송을 시작하기를 잘했구나 그런 또 생각을 했어요. 이제 아까 그 조회수가 이제 저희는 이제 좀 최대한 구독자 수를 많이 빨리 1000회를 돌파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코너를 만들고 마침 오늘 이제 우리 최욱일 기사님께서 아마 최욱 기사님께서 이제 이 코너를 재밌게 하시면 구독자 수가 금세 1000명이 되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같이 열심히 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그 신문사 입사하신 지는 어느 정도나 되셨죠? 조금 제가 좀 오래됐습니다. 제가 지금 36살에 신문사에 입사를 했어요. 한참 때죠. 36살. 그리고 제가 올해 환갑이니까 횟수로는 지금 25년 됐네요. 지금 6월 24일이면 6월 20날이면 제가 만 24년 되는 날입니다. 입사가요. 25년이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정말 저도 이 시민의 신문에 관심이 많이 있어서 지켜봤는데 굉장히 경영의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았던 과거 시절들을 정말 꼭 인내하고 지금까지 잘 견뎌오고 또 이렇게 발전하는 모습들을 제가 이 현장에서 지금 방송을 통해서 이제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그 과정에서 또 생각에 또 남는 어떤 뭐 보람 있었던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주시자면요. 어려움도 많았고 뭐 보람도 많았고요. 그런 생각을 또 해봐요. 기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기자가 월급으로 사는 것 같지는 않아요. 또 월급이 있어야 살지요. 기본적인 그렇죠. 경비는 있어야 살겠지만은 나름대로 중간에 어떤 보람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것을 보면 분개하면서 이걸 막 바꾸고 싶은 어떤 욕구,
또 그것이 그 조금은 바뀌었을 때 어떤 나름대로의 성취감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래서 참 많은 24년 동안 또 신문사가 어떤 존폐 위기에 놓인 어떤 그런 시기도 있었고요. 상당히 곡절이 많았는데 이제 보람 있었던 일들, 아까 그런 보람이 상당히 저한테는 무엇보다도 큰 보너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 2016년도였어요. 그 이제 19살 먹은 보람이가 그 신장 이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가정 형편이 굉장히, 오빠도 신장이 안 좋고 또 아빠는 어떤 디스크나 뭐 이런 걸로 그렇고 엄마도 굉장히 건강이 안 좋으시고 수술비는 3,500만 원이나 되는데 얘가 이제 겨우 대학 1학년짜리 아이가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정말 안타까웠어요. 어떻게든지 얘를 좀 살렸으면 좋겠다. 이거 좀 소개해서 시민들이 십시일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저희가 한번 보도를 했었어요. 네. 그랬는데 그 의외로 정말 많은 분들이 성금을 보내주셨고 저도 그 보도를 봤거든요. 예, 예. 그때 소속해 있는 700명 100만 원 아마 저희도 내신 걸로 직접 제가 전달해 기억합니다. 드린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정말 막 저한테 주는 것보다 더 고맙고 감사했어요. 그 아이가 이제 용지중학교를 이렇게 다녔었고 그랬는데 그때 용지중학교를 다녔구나. 그 중학교에서 그 용지에서 2천만 원을 걷어주고요. 그 학교 다닌다고 그쪽에 예. 다녔다고. 그래서 수술비보다도 조금 더 오히려 더 거쳐서 뭐 좀 몸에 좋은 거라도 사 먹으라고 수술비 얹어서 전달해 줄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보람이었던 지금 것 그럼 같습니다. 수술 잘 되고 잘 살고 예, 있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번 궁금은 했어요. 그래서 한번 들려봤더니 그래도 건강하게 잘 예. 살고 있다고 그래서 참 다행이었고요. 또 하나의 보람이라고 하면 이제 평화우 소녀상이었던 것 같아요. 세간의 관심이 정말 많았죠. 예, 그때. 그랬죠. 김제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던 사건이다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의 6개 시, 14개 시군 중에서 시가 6곳인데 우리 김제만 유일하게 평화우 소녀상이 없었어요. 김제가 어떤 아리랑의 상징 지역이기도 하고 수탈의 상징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소녀상이 없다라는 것이 좀 안타까웠고 우리 학생들 볼 면목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저는 가급적이면 우리 기자들은 그런 것 같아요. 선수가 아니라 아나운서의 역할 같은 어떤 옆에서 지켜보고 근데 이제 제가 한번 해보고 싶어서 좀 집행위원장을 맡아서 이렇게 구성을 하고 5월 18일 날 평화우소녀상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8월 14일 날 제막을 하니까 불과 3개월 90일 이 사이에 모든 일을 이루어야 되다 보니까 사실은 쉽지 않은 일정이었어요. 한 4천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관의 도움은 안 받았으면 좋겠고 순수한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야 진정한 그 평화우 소녀상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굉장히 우려가 많았어요. 처음 시작하고 한 달 동안은 돈이 얼마 안 거쳐서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결국에 행정에 좀 벌려야 되나? 뭐 이런 그런 안타까운 마음까지도 있었는데 한 달 지나면서부터 막 각계에서 성금들이 막 답지를 하는 거예요. 뭐 유치원의 아이들이 모아가지고 저금통을 가져오지 않는가. 또 뭐 게이트볼 동아리 어르신들도 우리가 좀 모았다라고 이렇게 참 주시면서 그 한 푼 한 푼 이렇게 올 때 정말 제 돈보다 더 아까웠어요. 그래서 정말 가급적이면 투명하게 집행하려고 했었고요. 또 제막식 행사 같은 경우에도 우리 지역에 늘 모든 행사가 어떤 참석자들이 짜증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내빈 속에 축사. 그러다 보면 뭐 축사도 많게는 한 7명이 하는 때도 있고요. 이제 또 내빈 속에 또 한참 해야 되고. 사실 그 행사의 주인이 누구예요? 시민들이 되겠죠. 시민이잖아요. 그 주인은 시민인데 정작 주인들이 들러리 사는 그런 그렇죠. 거여서 저는 정말 시민들이 들러리가 아닌 주인이 되는 행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강했었거든요. 그래서 평화소녀상 제막식은 우리 지역에서 어쩌면 그 많은 인원이 모인 데 반해서 내빈 속에 축사 없이 정말 시민들을 박수로 모든 시민이 내빈이라고 시작했었던 그런 그 순간들 이런 것들이 저는 그래도 좀 보람 있었던 순간이고. 저도 그때 현장에 같이 있었죠. 예. 근데 제가 그때 좀 놀라웠던 게 그 소녀상 옆에 좌탁 돌로 이루어진 그 좌탁에 그 시민들 전체 성금을 내주신 분들을 다 인쇄를 했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예, 그렇습니다. 그건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가요? 예, 이제 저희가
뭐 10원이라도 낸 분들을 모두 적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는 못했어요. 3만 원 이상 내신 분들로 이름을 적기는 했는데요. 또 일부에서는 또 10원이라도 낸 분들도 적어야 된다. 돈의 액수를 막론하고 다 해야 하지 않느냐. 또 이런 얘기도 또 있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아예 이름을 넣지 마라. 이거 난 내기냐. 이거 그렇게 그럼 오해를 할 수도 다른 있죠. 거나 다를 바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일단 성금을 모으다 보면 아무래도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내신 분들에 대한. 그리고 그 달리 생각을 하면 또 그 어떤 많은 그 명단이 이렇게 각 단체, 개인 명단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이 이렇게 많은 단체와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이걸 만들었다. 또 그런 것이 또 증거가 될 수도 있지 그런 않겠어요?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는 그렇죠. 작물이- 그래서 네. 저는 뭐 그것에 대해서는 좀 아니 저도 긍정적으로 본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거기에 이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그냥 지나가다가도 않고 내 이름 본인의 한번- 이름이 있으면 이렇게 한번 쳐다보게 되고요.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20일 남짓 이제 남은 이제 지방 선거가 이제 분명히 이제 오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지방 선거 한번 얘기를 해보는데요. 그 후보 등록이 어떻게 되죠, 일정이? 예, 후보 등록이 지금 내일부터 모레 이틀간 네. 예, 12, 13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예, 그러니까 모레면 이제 후보가 완전히 모레. 다, 예. 그리고 후보 등록이 끝나면 아마 현장에서 기호 추첨을 하는 금요일까지 이랬죠. 이번 주 안에 끝난다는 거네요. 그렇죠. 예, 13일 날 후보 등록이 완료가 됩니다. 이제 지난 그 우리 시장 선거 좀 이제 복잡하게 이렇게 진행이 됐었고 또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도 이렇다 저렇다 어떤 잡음도 있었고 또 뭐 거론됐던 시장 후보가 또 모두 민주당에서 민주당 공천장이 또 뭐 이게 뭐 당선증 아니냐 그래서 뭐 무투표 당선이 예측이 됐었는데 예. 제가 들리는 여러 가지 또 얘기들이 있어요. 지금 어떤 상황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 말씀을 줄 수 있어요? 예, 네. 맞습니다. 당초에 이제 민주당 뭐 시장도 당초 계획대로라면 아마 공천자 한 명에 무투표 당선 이렇게 되는 분위기였어요. 네. 아예 그 타당이나 무소속이 아예 없었으니까 초창기에요. 그때 보면 이제 제가 호칭은 좀 빼겠습니다. 편의상 예. 구형보, 신성욱, 이홍규, 박준배, 정성주, 정호영 이 후보와 또 김종애 전 국회의원까지 네. 7명이 이제 전원 민주당 상황이었거든요. 여기서 한 명이 공천받는 분위기였는데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정리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가 벌어지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뭐 후보자 토론에 초청받지 못하는 5% 미만의 경우에는 아, 그런 예, 경우도 맞아요. 발생하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은 좀 지지율이 저조했던 부분들은 중간에 그냥 후보 사퇴를 하는 이런 상황이 빚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형보 후보 같은 경우에도 박준배 후보를 지지한다. 사퇴했었죠. 하면서 사퇴를 했고 이홍규 후보 같은 경우는 좀 사퇴 그 기자회견이 좀 뭔가 좀 애잔하고 좀 아련한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 출판에도 하면서 예, 그랬죠. 그 예, 책, 뭐 길이라는 책도 냈었는데 어쨌든 20년 동안 어떤 시장에 도전을 하면서 지역에서 나름대로 조금 자기만의 어떤 방식 또 조금은 새로운 그런 것을 시도해 보려고 했는데 현실의 벽이 좀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좌절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조금은 안타깝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김종애 의원이 민주당에 입당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그 다시 또 탈당을 하면서 무소속 출마를 탈당이요? 선언을 아마 지금 내일 기자회견이 내일 9시 40분에 기자회견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청 김제시청 브리핑룸에서요. 브리핑룸에서요. 그래가지고 내일 이제 어떤 나름대로 공약이나 이런 걸 발표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신성욱 후보도 어제 오전에 그 김제시청 브리핑룸에서 무소속 출마 선언을 했어요. 공약도 11가지 정도를 어제요? 제시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무소속 두 분이 됐고, 이제 민주당 경선은 그러니까 아까 박준배 후보, 정성주 후보, 정호영 후보 3명이 이제 민주당 경선을 치렀죠. 네. 경선에 임하게 되면 이제 이 탈락 후보들은 출마를 못 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경선 결과를 보면 제가 한번 좀 조금은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경선 결과를 한번 알려드려 볼까요? 지금 박준배 후보 같은 경우에 권리당원 투표에서 38.22% 권리당원 네, 투표가 38.2. 그리고 이제 일반 안심번호에서
35.58%를 득표를 했어요. 예. 근데 정성주 후보가 아까 권리당원에서는 35.23%. 조금 졌네요. 예.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박준배 후보보다 2.99%가 더 적게 네. 득표를 했어요. 근데 이제 반면에 일반 유권자들 안심번호에서는 39.09%로 3.51%를 앞섭니다. 아까 2.99% 주셨는데 3.51%를 앞서요. 5대5로 적용을 하기로 했죠. 5대5는 아니고 여기 나름대로 또 이것도 민주당원에서 뭐 백분위 환산 뭐 이런 게 좀 복잡한 셈법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그냥 하면은 차이가 그렇게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이 0.26% 차이가 나게 되면서 저도 절반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백분위 환산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환산을 해보니까 박준배 시장이 36.90, 정성주 후보가 37.16 해서 0.26% 정말 아주 근소한 차이로 정성주 후보가 공천이 되고요. 반면에 정호영 후보는 이보다는 좀 10% 정도 아래로 총 25.94%를 득표를 하면서 정성주 후보가 승리를 했습니다. 0.26%라고 치면은 예. 대략적인 사람의 수로 어느 정도나 이게 말씀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아, 그래요? 몇 표냐? 도대체 몇 표 차이냐? 몇 사람이냐? 아니, 시민들도 많이 궁금해 네,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예, 저도 모르고 당연하죠. 있으니까.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거를 보면요. 참 이게 권리당원이든 일반 선거인단이든 뭐 권리당원 몇 명 중에 몇 명이 투표에 임해가지고 누구 몇 표, 누구 몇 표. 그렇죠. 이렇게 해갖고 표 차이가 몇 표가 났다. 그리고 퍼센트는 흔히 가로 열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 민주당 이 경선 과정에서는 전혀 이런 게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몇 명, 몇 표가 알려지질 않고 있어요.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제가 봐도. 그리고 제가 민주당 이 지역위원회 권리당원이 몇 명이냐 물어봤는데 이 지역에 상당히 그 고위급 실무자도 몇 명인지를 몰라요. 안 알려진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뜻이에요? 본인이 모른대요. 아, 그러니까 도당에서도 안 알려준다고 그러고요. 참 그래서 참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참 좀 이번 선거는 그래서 그렇다고. 어쨌든 아까 0.26%가 몇 명이냐? 네. 한 10명 내에 아닐까? 아, 그래요? 그렇게 예측합니다. 대략? 그냥 예측? 예. 정확한 팩트는 아니고요. 예, 예. 예. 네, 그러면 시장 선거에서는 이만큼 이제 근소한 차로 서로 어떤 이제 경쟁이 심했었는데 이제 도의원 그쪽 방향성들은 굉장히 너무 싱겁지 않았냐. 그렇죠. 그래서 예. 뭐 그 공천자가 거의 당선증을 그냥 손에 쥐었다 이렇게 말해도 무방할 정도로 양 지역이 뭐 지금 이제 그렇게 싱겁게 끝난 이런 상황인데 거기는 지금 판세가 예. 또 혹시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건지. 예, 일단 이제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서부 지역 과거에 2선거구였는데 1선거구로 바뀌었어요. 아, 거기도 바뀌었어요? 예. 도의원 선거구도 뭐 왜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지 이해는 안 됩니다만 아무튼 참 이상한 짓을 했어요. 1선거구 이름을 바꿔가지고 2선거구가 1선거구 되고 1선거구가 2선거구 되면서 서부가 1선거구가 됐습니다. 원래 이제 서부는 그 나인권 후보하고 함성군 후보 네, 두 두 명이 분이. 경합을 하는 지역이죠. 여기도 이제 뭐 경선을 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경선을 앞두고 그 어떤 함성군 후보 쪽의 경력에 약간 뭔가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경력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컷오프가 돼버리다 보니까 나인권 후보가 이제 단수 후보로 공천이 확정이 바로 돼버렸어요. 두 명이다 보니까요. 반면에 이제 그 동부 지역인 이 선거구는 세 명이 이렇게 경선에 임했었고 세 명 다 경선 후보로 이제 민주당에서 해서 세 명으로 권리당원 투표로 이제 그 했습니다. 한 결과를 보면 황영석 후보가 40.94%를 득표를 해가지고 1위가 됐고요. 김현섭 후보가 35.45% 그리고 신정식 후보가 23.61%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황영석 후보가 2위 그 김현섭 후보보다는 5.49%를 앞서면서 그렇게 많은 차이는 아니었네요. 그렇죠. 예, 여기도 이게 또 몇 명일지 물어보시면 곤란한데 아니, 그렇지 예, 않습니다. 아무튼 예. 몇 명 안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도요. 그렇게 어쨌든 황영석 후보가 다시 재선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고요. 뭐 지금 내일 모레 후보 등록을 받아봐야 알겠지만은 이쪽이 그래도 가장 없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는 기초나 이런 데는 난데없이 나올 수도 있지만 물론 모릅니다. 근데 거의 예상이 없을 두 것 분이 같다. 그냥 무난하게 예, 당선을 이미, 손에 쥘 거다. 이미 당선
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네, 그렇습니까?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조그마한 여지는 있겠죠. 모르죠. 자, 이제 그러면은 예. 이제 도의원 선거는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됐고, 예. 자, 이제 우리 그 시민들하고 가장 예. 또 밀접하게 어떤 이해관계 혹은 또 시민들이 바라보는 가장 또 의원들의 어떤 역할 뭐 이런 걸 기대할 때 그 시의원 선거가 참 지역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있는 네. 그러한 선거가 또 시의원 선거가 아니겠냐 예, 예. 이런 시민들의 말씀도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지역구가 5개 지역구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근데 종진이 어떤 변화가 있을 뻔했는데 예. 이번에 다시 원 위치로 이제 가게 됐고, 그런데 어떤 선거구 개편 얘기가 있었는데 그 관련돼서 좀 말씀을 주시면은요. 예, 예. 당초에 이제 그 선거구가 중대 선거구로 해서 그 선거구당 적어도 3명 이상으로 이렇게 뽑는 네. 걸로 민주당에서도 얘기가 됐었고요. 네. 우리 지역도 그렇게 개편이 되나 보다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기존의 선거구, 가선거구, 나선거구, 동부 지역이죠. 여기 같은 경우는 이미 3명씩을 뽑았기 때문에 개편이 없겠지만 이쪽 서부 지역인 다라마 선거구는 각각 2명씩만 선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를 3개를 2개로 묶어서 3명씩 뽑지 않겠는가. 또 이런 예상이 충분히 했었어요. 또 이런 또 예상을 뒷받침할 수 있게 민주당 김제 지역위원회에서 지금 마선거구가 지금 요촌동과 교월동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쪽 요촌동을 그 다선거구, 그러니까 그렇죠. 백산과 뭐 공덕, 만경 쪽 이쪽 청하 쪽으로 요촌동을 그리 보내고 또 교월동은 라선거구, 이쪽 육산시 동부 지역 공항 같이 그렇죠. 같이. 동부 지역처럼 예, 예. 이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안을 만들어서 건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건의를 할 때는 나름대로 그 지역의 출마자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좀 들어보고 교감을 그래야겠죠. 이룬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이 뭐 어떻게 보면 게리맨더링처럼 일방적으로 그냥 하다 보니까 상당히 민주당에 대한 반발이 내부에서 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의도 하러 갔다고 하고요, 도당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발이 있으니까 이걸 그냥 없었던 일로 네? 이렇게 예.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당 그 3명에는 안 맞게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헷갈리지 않게 가나다라마 선거구 늘 그대로 불러왔으니까. 하면, 그렇게 하면 좋은데 또 뭔가 일은 했다고 하고 싶었는지 어. 선거구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종전에 후보들이 명함을 팠었는데 그렇죠. 뭐 현수막도 이미 맞아, 현수막도 걸어놓고 있고요. 잠바에 막 맞아. 해가지고 붙여놓고 다녔는데 이거 다 다시 해야 되잖아요.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짓을 벌였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 다시 한번 생각할 문제네요. 예, 예. 그래서 정말 아무 필요도 없이 뭐 도의원 선거구도 일일이 바꾸고 아마 큰일 했어요. 이쪽 그 민주당에서요. 쓴소리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5개 지역구가 있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각 지역구별로 우리가 한번 세밀히 한번 들여다 보시게요. 예. 자, 그래서 먼저 가 지역으로 백산, 공덕, 만경, 청하. 예. 여기에 대해서 여기 판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시자면은. 예. 이곳은 이제 기존의 다선거구 지역입니다. 이번 다 다선거구였던 다선거구. 곳인데 가선거구로 이름이 바뀌면서 여기는 이제 당초 민주당 후보가 이제 5명 중에서 2명을 뽑는 것으로 경선에 5명이 임해서 2명을 하는 지역인데요. 여기가 이제 그 결과를 이렇게 보면요. 제가 1위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기는 이제 주상현 후보가 득표율로 보면 득표율로만 따지면 박두기 후보가 가장 많습니다. 28.03%. 네. 그 다음에 주상현 후보가 24.77%, 송영석 후보가 21.70%, 강병진 후보 강형진 후보가 26.46, 박영민 후보가 9.04예요. 근데 이제 주상현 후보가 신인 가산점을 20%를 받다 보니까 박두기 후보보다는 조금 뒤졌지만 합산 점수에서는 27.85로 그리고 그 박두기 후보가 26.25, 송영숙 후보는 20.33, 그 강영진 후보가 15.41, 박영민 후보가 10.16 이렇게 되면서 1가는 주상현 후보, 또 1나는 박두기 후보가 이렇게 받았습니다. 공천을. 근데 이 지역을 보면 이제 본래 강영진 후보까지 백산이 3명,
박영민 후보가 만경, 송영수 후보가 공덕 이렇게 청와는 없었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백산에서만 2명을 공천을 했어요. 근데 이제 유진우 후보가 만경이잖아요. 지금 무소속 그렇죠. 출마를 지금 무소속 예상자가 몇 명이나 되죠? 여기? 지금 여기는 무소속이 지금 한 명으로 한 분? 지금 보입니다. 유진우 그것도 현 혹시- 의원이요? 예, 유진우 이제 유진우 의원 한 명으로 지금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그 기초의원 선거는 그 지역색이 좀 강하잖아요. 그렇죠. 면 내에서도 몰아주기. 면 내에서도 또 뭐 무슨 진봉 같은 심창초, 진봉초 이렇게 갈라지듯이 안에서도 그럴 건데 면 단위로는 오죽하겠어요. 근데 백산에서는 지금 여기가 이제 재밌는 것이 그 인구로 보면 4개 여기가 읍면 지역인데 인구 가장 많은 곳이 만경, 그렇죠. 그 다음에 공덕, 그 다음에 백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3위인 곳에서 2명을 공천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공덕, 청하가 만경보다 많은데 이게 지역 대결이 된다고 한다면 물론 이제 민주당의 어떤 지역 어떤 조직이 있으니까 뭐 그렇게만은 되지는 않겠지만은 아무튼 볼만한 게임이 되지 않느냐. 근데 이제 유진우 의원 지역이 이제 인구는 많지만 약간의 감점 요인이 좀 아시다시피 네, 있었기 때문에 이제 뭐 그게 이제 얼마나 작용을 하느냐 이제 그게 또 관건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지역색이냐 아니면 뭐 어떤 형태로 예. 인물명이냐 예, 그러게요. 여러 가지 이게 난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예. 자 그래서 가선거구는 그렇게 정리가 됐고요. 예. 그러면 나선거구는 축산, 진봉, 광알, 불양, 성덕 예. 거의 논 위주로 많이 이렇게 평야 업을 지역. 하시는 이제 예. 평야 지역인데 자 여기 판세는 어떻게 되죠? 네, 여기 역시도 이제 6명의 민주당 후보가 경합을 벌이는 곳입니다. 그 이제 또 역시 또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승경 후보가 28.00%로 1위를 했고요. 28%. 예, 이병철 후보가 26.56%로 2위, 김형상 후보가 14.86%로 3위, 정형철 현 의원이죠. 현 의원이죠. 현 의원인데 14.36%로 4위, 최동수 후보가 12.28%로 5위, 이봉근 후보가 4.95%로 6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기호는 1가는 오승경 후보가 받게 됐고요. 1나는 이병철 후보가 받게 됐습니다. 여기도 아까 제가 자꾸 이렇게 지역 대결 양상으로 비춰지면 안 되는데 현실이 그렇다 보니까 자꾸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이쪽 5개면 지역에서 진봉면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죽산보다 뭐 이제 많은데 네. 일단 진봉면에 지금 없잖아요. 후보가 공천받은 후보가 그러다 보니까 진봉면에서 지금 박성훈 후보와 유기준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 또한 또 어떤 예단은 금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는 저 정영철 현 의원이 이제 탈락을 했네요. 여기는 예, 그랬어요. 예. 앞으로도 여기도 이 상황도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요. 예. 자, 그러면 시내 쪽으로 넘어와서 다 선거구면은 요촌 교월을 말하잖아요. 예. 여기는 특이한 게 시의원 현역 시의원이 3분이 계셔요. 예. 예. 여기 판세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는 현역 시의원 3명과 김영기 민주당 김영기 후보. 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으로만 보면 현역 시의원 이정자 의원, 김영자 의원, 그리고 김영기 남자 후보 이렇게 3명이 원래 이제 경합을 하는 지역이었는데 이정자 의원이 일찌감치 1다로 전략 공천을 받아버렸어요. 일가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1나를 두고 이제 김영자 의원 후보와 김영기 후보가 이제 양자 대결을 펼쳐야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결과 이제 그 권리당원 경선 결과를 보면 김영자 후보가 53.36%, 또 김영기 후보가 46.64%로 나머지 티켓 한 장을 김영자 의원이 거머쥐게 되는. 네. 그래가지고 역시 또 현역의 강세를 보인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력한 후보인 미소속의 김주택 의원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또 현역 3명 중에서
이제 한 명은 떨어져야 되는. 진짜 아쉬운 탈락이 예. 돼야 되겠네요. 예, 여기가 또 대전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진짜 박빙일 것 같아요, 여기는. 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동부권으로 넘어와서 신풍지구, 신풍, 봉남, 황산, 금산, 이게 라 선거구인데요. 예. 자, 여기는 판세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여기는 이제 과거에 가선구였었죠. 네. 과거에 가선구였고 여기에는 이제 현역 의원으로는 김영자 의장과 오상민 의원이 있는 지역입니다. 네.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면 제가 또 아까 했듯이 그냥 일찌감치 김영자 의장이 이렇게 다른 지역은 전략 공천을 되게 일가를 주는데 여기는 그렇죠. 일다를 줘가지고 공천이 이미 완료된 상태에서 이렇게 좀 보면 당내에서 3번인 거잖아요. 절묘한 1, 2번을 선택인 누가 것 같아요. 갔느냐 이제 이런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여기는 이제 전 김제 국장 출신이시죠. 황배현 후보가 가산점까지를 받으면서 32.93%로 1위를 하면서 일가를 받았고요. 또 최승선 후보가 23.48%를 하면서 일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역 의원인 오상민 의원은 20.07%에 머무르면서 아쉽게 탈락을 했어요. 네. 그리고 또 추성욱 후보 12.38%, 이명순 후보 6.00%, 김미희 후보 4.28%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다시 한번 보면 일가 황배현, 일나 최승선, 일다 김영자 여기 이렇게. 무투표 당선 예상되는 지역 아닌가요? 여기가 이제 가장 무투표. 여기가 어떻게 보면 기초의원 선거구 중에서는 여기가 유일하게 무투표 아닌가 이런.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예. 그랬는데 갑자기 지금 요 며칠 동안 한 2, 3일 사이인 것 같아요. 1, 2, 3일 사이에 어떤 변화가 좀 있었어요?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아직 제가 방송을 앞두고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뭐 상당히 믿을 만한 소식통이 고미정 의원, 고미정 의원이 당초는 이제 금산동 쪽으로 그렇죠. 이렇게 예상이 됐었는데 이쪽으로 무소속 출마를 한다. 그리고 저 비례대표 후보로 민주당 비례대표 여성 후보로 뛰었던 이믹주 후보가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는. 탈당하셨다고요? 예. 이제 탈당을 해야만 무소속이 가능하니까요. 그렇게 했고요. 또 이제 이쪽 지역에서 신풍동에서만 사실상 황배현 후보는 이제 까지도 저가 쪽이 이제 좀 신풍동 지역이잖아요. 거기도. 그래서 3명 다 공천자 3명이 다 신풍동 지역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인구가 면 단위가 없네. 이제. 예, 지금 뭐 봉남 황산 인구는 그리 많지 않지만 금산면 인구는 봉남 황산을 합한 인구보다 많거든요. 네. 그 봉남 금산면에서는 또 이 앞번 지방선거 현 의원들이 지금 김봉남 의원, 오상민 의원 2명이 금산면 의원이잖아요. 네. 2명 다. 또 그 앞번에서도 장덕상 의원, 역대 김봉남 의원 선출이 안 된 적이 없었죠. 2명씩이 그냥 계속 그리고 한 번도 의원이 없었던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누구 나서지 않으면 없는 지역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산 면민들께서 많은 위기 의식을 느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데로 찾아보다가 이제 최근에 뭐 부동산업을 하신다고 하시는데요. 이시화 씨 남성입니다. 처음 듣네. 이시화 씨께서 지금 출마를 하실 것으로 이렇게 점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또한 뭐 가나다 구분 없이 여기는 혼선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무소속도 3분 현재 드러난 분만 3분. 지금까지는 지금 오늘까지 제가 들은 바로는 한 3명. 그래서 한 명도 없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무소속이 좀 많은 지역이 됐어요. 가장 많은. 그러네요. 굉장히 여기도 네. 한번 지켜볼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끝으로 마선거구라고 치면은 검산동, 금구면, 백구면, 용진면 여기는 면임에도 불구하고 인구들이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검산도 많지만은 세보다 만만치 않은. 여기 판세는 어떻게 흘렀죠? 여기는 이제 기존의 나선거구였었죠. 네. 지금은 마선거구가 마선거구. 됐는데요. 이제 여기도 이제 기존의 후보가 총 민주당 후보만 9명이었던 여기도. 민주당 후보만 9명 중에서 3명이 공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제 경선 서류 이렇게 접수하고 이런 과정에서 왕창모 후보하고 최정희 후보가 약간 서류가 좀 미비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컷오프가 돼버렸어요. 두 명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7명 가지고 이렇게
8명으로 10명이었었네요. 근데 이제 김승일 후보 이 중에서 8명 중에서 김승일 후보가 일찌감치 일가로 정작 공천을 받아버렸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은 티켓 2장을 7명이서 경선을 해서 해야 되는 그렇게 상황이었는데요. 어쨌든 이제 경선 결과를 보면 양운엽 후보가 총점 49.25%로 여기서 1위, 그다음에 서백현 후보가 14.22%로 2위, 홍성학 후보가 11.92%로 3위, 김성배 후보가 7.86% 4위, 정철승 후보 7.56% 5위, 정호중 후보 6.22%로 6위, 김영수 후보 2.99%로 7위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략공천을 받았던 김승일 후보 1가, 또 양운엽 여기서 가장 많은 표를 받았던 양운엽 후보가 1나, 그리고 서백현 후보가 1다, 이렇게 3명의 후보가 공천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민주당 경선에서 이렇게 컷오프가 되었던 왕창모 후보와 최정희 후보는 무소속 출마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닥이 잡힌 것 같습니다. 금구에서 금구 있고 용지 쪽이 없었네요. 그러면은 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용지 백구가 없죠. 예, 지금 대부분 이제 어떻게 보면 김승일 후보와 서백현 후보는 검산동이라고 봐야 되고요. 네. 양운엽 후보를 금구면으로 이렇게 본다면 용지 백구가 없어요. 근데 이제 지금 어쨌든 용지와 백구는 좀 맥을 같이 하는 지역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왕창모 후보가 지금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지역 표심은 좀 많이 끌어올 수 있겠다. 예, 지금 용지 백구가 그동안 이렇게 이어왔는데 황영석 의원이 이렇게 도의원 도전하면서 용지 백구가 지금 현재 시의회에서 지금 의원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쪽에서 나름 뭔가 좀 서운함이 나거나 뭐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다른 4지역하고는 좀 달리 이제 다 지역에 2분 선출되는, 이게 2분이 공천 결과하고는 조금 이제 그건 제외시키고 다자구도에서 양운엽 후보가 거의 50% 가까이를 표를 얻었어요. 예. 이건 왜 이런 현상이 있을까요? 양운엽 후보는 이제 20% 신임 가산점을 받으면서 49.25%가 됐고요. 네. 권리당원 득표는 45.85%를 받았습니다. 양운엽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전직 공무원이 시의원 되는 건 저는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위험한 말씀도 있었을 때요. 저는 전직 공무원이 가급적이면 시의원에 도전 안 해야 된다. 왜냐하면 공직사회는 갈수록 투명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뭔가 발전하고 있거든요. 근데 과거의 공무원들이 과연 감시와 견제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자칫하면 머무든 개가 머무든 게 나무라는 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저는 평소에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공무원들의 진출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이제 민주당 경선에 이렇게 참여했었던 전체 그 후보자들 중에 4명의 전직 공무원이 있어요. 근데 4명 전원이 공천을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한 명도 하지 않고요. 어떻게 되죠? 지금 가성구구의 박두기 의원 예. 공무원 출신이고요. 또 지금 아까 그 황배연 황배연 국장님, 저기 라선거구에, 그리고 지금 양운엽, 이쪽 마선거구에 서백현 현 의원과 지금 양운엽. 그러니까 김승일 의원은 김승일 후보는 어차피 전략 공천을 받았으니까 전직 공무원 둘이 그냥 공천을 받은 거죠. 지금 이 마선거구예요. 그래서 이제 양운엽 후보가 이렇게 정말 많은 득표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공직에 있으면서 약간 의사를 좀 보였어요. 좀 의사를 보였고, 사람들을 좀 만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제가 평화우선회상에도 열심히 그때 나와서 또 활동도 하셨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또 이제 자치행정과 총무과라고 할 수 있죠. 총무과장도 했었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유리하지 않았는가. 이 김제가 아무튼 너무 공무원들한테 좀 유리한 지역이에요. 이거 좀. 또 근데 그만큼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또 그 표가 그렇게 갔겠죠. 좋은 쪽으로 해서. 근데 어쨌든 공무원 출신 4명 전원이 됐다라는 것은 좀 문제입니다. 이게 뭐 이분들이 다 열심히 살았다라고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우려도 또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5개 선거구 지역은 이제 다 살펴봤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비례대표 핫한 또 이슈를 항시 늘 예. 몰고 다니는 예. 이제 비례대표 지금 상황을 좀 설명을 해주실래요? 예, 예. 지금 현 지금 김제시 의회를 보면 비례대표 의원으로 이정자 의원, 고미정 의원이 있죠. 네, 두 분. 두 분 다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이 이제 두 분 다 된 것은 처음이에요. 그 앞번에는 한나라당 의원도 이렇게 된 그렇죠. 적이 있었고 또 뭐 저기 뭐 두 명이 다 된 적은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렇죠. 처음이었던 일입니다. 네. 그랬는데 이제 이번에도 어쩌면 그 민주당이 굉장히 사실 사전 그 정당 지지도를 보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두 명 다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여성 후보들이 1번이 아니면 2번이라도 받으려고 열심히 가름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랬는데 그 민주당의 이제 뭐 이렇게 보면 당규나 당헌 당규를 보면 1번은 여성, 2번은 남성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지금 현재 이 앞번 선거에서는 남성 후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둘 다 여성 후보가 됐었고 요번도 뭐 사실 선거 막판까지 남성 후보가 없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전수관 후보가 등록을 하면서 이제 여성이 한 명만 돼야 되는 이런 사태가 됐고요. 여성 경쟁들이 치열해졌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여기는 이제 그 문순자 후보가 상무위원 투표로 해가지고 문순자 후보가 1번을 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그 지금 민주당 1번은 문순자 후보, 2번은 전수관 후보.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정의당이나 이런 쪽에서는 아직은 뭔 얘기가 없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이길선 후보가 이길선 후보 지금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냥 단순 정당 지지로만 보면 민주당이 될 것도 같지만 지금 이번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민주당이 상당히 욕을 많이 먹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이번에 또 국민의힘이 또 윤석열 후보가 어제 취임을 하면서 여당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은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지금 정당 지지도 이것도 굉장히 좀 관심이 높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그 기호를 받을 때 1에 가, 1에 다, 1에 단데 이제 과거에 우리 민주당이 여당이었을 때는 이제 그 기호가 맞는 거고 이제 여야가 바뀐 상황에서는 2가, 2나가 돼야 맞지 않는가요? 여당이 1번을 받는 건 아니고요. 네. 기호는 국회 의석수에 따라서 국회의원. 국회 의석이 가장 많은 당이 1번, 그 다음 당이 2번 이렇게 됩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래요? 예. 새롭게 지난번에 그 노무현 대통령 때 아마 민주당 2번이었죠? 노무현 대통령 때는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늘 우리는 2번만 한 것 같아요. 예, 그랬잖아요. 예. 노무현 대통령이었는데도 그럼 1번을 받았어야죠. 그러면요. 그때는 아마 2번에도 2번 찍자 했던 것 같아요. 열린우리당 때가 민주당이었죠. 그때도 노무현 대통령. 그 이후에 다시 이제 좀 열린우리당이 또 일당이 또 아니 일당은 아니고 아무튼 그때 민주당으로 해서 이 앞번 선거도 국회의원 숫자가 1번을 차지한다 이거네요. 많은 그렇죠. 쪽이. 그래요. 아무튼 그 민주당에 대해서 어떤 이제 시민들이 불만도 많고 반발도 많이 있었고 또한 공천 과정에서 여러 잡음도 많이 있었고 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우리 지역에서는 또 하는 일도 없이 다 거저먹는다 이런 이제 비판도 있는데 혹시 홍 국장님 그 견해는 어떠신지요? 예, 저도 많은 선거를 그동안에 좀 취재를 해왔었고 민주당에 대해서 지금처럼 여론이 안 좋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보면은 뭐 진짜 처음 봅니다. 이렇게 여론이 안 좋은 것은. 근데 저도 사실은 그동안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어떻게 보면 욕먹을 짓을 했고요. 욕먹어도 싸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요. 싸납네요. 예. 왜냐하면은 사실은 민주당이 여기서 아무리 자기네들이 일당이고 지지도가 높다 하더라도 적어도 경선 룰이라거나 경선 일정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시민들이 알 권리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그리고 또 과정이 투명해야 되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전혀 사전에 알려지지도 않았고 투명하지도 않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몇 명 중에 몇 표가 투표해서 누가 몇 표를 얻었다까지도 모르는 시민들은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그냥 무투표 당선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어떤 시민들의 어떤 표를 행사할 권리를 민주당이 박탈해 간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에 대한 그 불만들이 많이 높은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까지 안 알려진 걸로 보면은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시민들이 많이 저한테도 많이 물어보세요. 그런데 저 역시도 가도 답을 들을 수가 없어요. 마치 민주당은 시민들에게 알려고도 하지 말고 궁금해하지도 말고 통보. 가만히 있다가 우리가 공천하면 찍어. 뭐 이렇게 알려고 그래.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정말 좀 많이 화가 났고 민주당이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기서 아무리 여기 지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어떤 민심이 한번 이반되면 쉽지 않잖아요. 네. 민주당이 뼈를 깎는 반성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늘 미워도 다시 한번 그러게요. 한번 어떤 지역적인 특색상. 예. 그리고 또 아무래도 또 좀 유력 후보들이 또 민주당으로 또 가다 보니까 그렇기는 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선거라면은 이제 직접 투표, 그 민주주의 방식이 어떤 최고의 그런 상황들이었는데 어찌 보면은 지금 당 공천이 꼭 당선증 받는다는 이 아까 이 말처럼 당원들이 간접 선거로 해서 그 사람들이 세워준 사람이 그냥 투표 없이 만약에 선출이 된다고 치면은 우리가 직접 투표 민주주의가 아니라 간접 투표 민주주의 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이게 그렇죠. 과연 옳은 것인지 이게 변별력이 그러니까 정확히 다 돼 있는 건지. 이제 물론 이제 시민들이 이제 뭐 어떤 당을 구분 없이 인물로 선택을 하면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은 이제 안 되겠지만은 만약에 이렇게 민주당에서 공천자가 당선이 되면 이제 권리당원들이 말하자면 선거인단 우리 말하자면 시민들의 권리를 가져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빚어질 수 있는 그렇죠. 거죠. 예. 이게 또 보니까 장단점들이 분명히 있을 그래서 건데. 이제 민주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배척할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인물을 뽑아야겠지만 이것은 민주당 지도부가 반성해야 될 부분인 거고요. 사실 어찌 보면 지금 공천 받은 사람들은 또 죄는 없어요. 그렇죠. 공천 받은 사람도 피해자일 수 있어요. 중간에 아까 보면 우리가 선거구 개편 당시에 그쪽 막 혼선이 있으면서 얼마나 애가 탔어요. 그분들은 또 지금 제가 보면은 공천 받은 분들도 민주당에 불만이 많아요. 공천 받은 분들도 나는 받았으니까 민주당에 만족해가 그 아니고 과정에서 불거졌던 예, 부분들. 내가 비록 받았지만 이번에 민주당은 반성해야 된다라고 많이들 생각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당선이 되고 이제 그 시의원들이 혹은 정치인들, 뭐 시장님, 도의원, 그 다음에 이제 시의원, 이분 정치가들이 어떤 이제 자질이라든지 네. 덕목이라든지 어떠한 부분에서 이분들이 선출이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 기준점을 한번 얘기를 주시자면은 생각. 예. 어떤 정치인의 선택 기준. 네. 이제 물론 이제 저의 주관적 생각을 물으시는 거니까. 제가 늘 아쉬웠던 부분입니다. 이렇게 정치인들을 이렇게 옆에서 곁에서 보면서 그 선거 때는 그렇게 시민들을 위해서 모습이 되겠다고 해놓고 시민의회 군림하는 그리고 시민의 혈세를 갖다 아주 우습게 쓰는 이런 것들 행태들을 보면서 참 화가 나고 안타까웠어요. 정말로 진심으로 김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초심의 변함이 없이 정말로 김제를 사랑한다면 저렇게 안 할 텐데. 제가 그전에 평화소녀상 잠깐 해봤지만 그 성금이 제 돈보다 아깝더라고요. 아니까. 어떻게 해서 이 돈들이 들어왔는지 아니까. 그래서 좀 정치인들이 시민의 혈세를 내 돈보다 아깝게 여기고 좀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김제를 진정으로 사랑했으면 좋겠고 또 어떤 내가 지역의 대표라는 그런 사명감 또 정직함 그리고 또 어떤 주요 정책을 입안하고 또 그것을 의결하고 심사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명석한 판단력도 좀 같이 갖추면 정말 더 바랄 게 없겠다. 그런 좋은 기준점들을 주셨는데 그러면 혹시 그 뭐 아까 조금 전에 이제 거론됐던 이분들 중에서 혹시 마음에 드신 분들도 있으시죠? 뭐 쉽게 이 자리에서 말씀. 예, 제가 뭐 이렇게 취재를 하다 보면 참 이분은 참 괜찮다. 참 이 사람이 떨어진 것은 너무 가슴 아프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제가 뭐 지금 떨어진 분 중에 정말 가슴 아픈 분이 있어요. 여기서 언급하기는 좀 뭐하지만 그리고 이번에 이 공천받은 누구 중에 이 사람은 좀 되면 좋겠다. 하지만 제가 밝힐 수는 없죠. 저도 사람인 이상 제 판단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사적으로 저 판단이고 제가 공적으로 기사를 쓸 때는 그냥 공평하게 써야겠죠. 사실 고민하는 부분이에요. 저 또한. 뭐냐면
저는 많은 걸 나름대로 이렇게 정보를 이 사람과 대화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네.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반면에 어떻게 보면 관심이 없는 분들은 단지 보여지는 것만 그렇죠. 보잖아요. 예. 그러면 과연 내가 어떤 게 하는 게 옳은 것인가? 정말 객관적이어야만 되는가? 아니면 보여지는 게 그렇지만 이 사람은 아니야 라고 알려드려야 되는가? 사실 솔직히 고민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렇지만 아까 전자여야 되는 게 기자의 역할인 것이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공정해야 한다는 것도 그렇죠. 기준점이 예, 되니까요. 예, 그렇죠. 언론은 공정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것이 어떤 지역 신문 저는 기자로서 지역에 대한 그 어떤 안타까움과 애정이 있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한 번씩 이렇게 제 마음 속에서는 그러니까 뭐 겉으로는 아니더라도 마음 속에서는 그런 어떤 사심이 자꾸 일렁이긴 합니다. 아무리 사람이다 보니 예. 인지상정이라고요. 이제 거의 이제 끝날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우리 시민의 신문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방향성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하잖아요. 예. 혹시 생각이 어떤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까? 일단 그 신문이 이렇게 바른 말을 하고 제대로 정론 집필을 하려면 경영이 좀 안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신문은 구독료와 광고료로 운영이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돈이 있어야 저희 뭐 기자들 아무리 뭐 무슨 사명감 어쩌고 저희가 아무리 외치지만 결국에는 월급 안 주면 못 합니다. 저도 가장이고 그렇죠. 누군가의 남편이 되어야 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신문 발행비라거나 여러 가지 운영비가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반면에 지역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고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하면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가가 가장 큰 숙제이지만 이것은 25년 내내 숙제입니다. 숙제일 뿐 개선은 안 되고 있고 할 수 없이 우리 이사님들 경영진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고요. 저는 이제 한 번씩 어디 가서 기회가 있으면 저희 신문 구독료가 1년에 4만 원입니다. 자주 발행을 못해서 3만 원 받겨도 정말 죄송해요. 그렇지만 좀 많은 분들한테 구독료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역을 위한 성금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겠냐. 저희가 1년에 운영비가 한 1억 5천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열심히 하면 저희는 뭐 적어도 15억 이상은 10배 이상은 취비를 절약하게 하고 뭔가 좀 개선되게 하고 또 좋은 방향으로 나가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정말 좋은 언론을 하나 키우는 것도 우리 시민들한테는 복일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빨리 김제 씨로부터 광고도 받지 않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만큼 또 우리 기자들 신문사를 하고 있는 임직원들이 또 사명감을 갖고 정말 무거운 그 무게 시민들이 내주시는 그 4만 원 구독료의 무게를 늘 감당하면서 살아야겠지요. 그러면 뭐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 어려운 상황들을 잘 또 예. 극복을 해 주셨고 또 24, 5년간에 걸쳐서 신문이 지금까지 이어오는 과정에서 가장 또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셨고요. 또 이제 언젠가는 이제 또 물러나실 또 그런 언젠가는 모르겠지만은 또 그런 개연성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고 지금 남성훈 기자 지금 계시지만은 또 후진들을 또 양성해야 하는 또 이런 부분들 또 책무감이 있을 거고 앞으로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한번 그려보신 적이 있는지. 예. 저도 이렇게 우리 환갑을 맞고 또 흰머리가 더 많아지니까 그리고 제 친구들이 지금 공로연수에 다 들어가 있어요. 공무원 기준으로 했을 때? 예, 공무원 기준으로. 제가 이제 10월생이니까 공무원으로 치면 연말에 저도 정년퇴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늘 고민입니다. 사실은 내가 언제까지 기사를 해야 될까 아니면 할 수 있을까. 사실은 고민인데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우리는 정년은 없어요. 신문사가. 그리고 이사님들께서 제가 이제 이런 말을 언급을 하면 뭔 소리냐 좀 더 해줘라. 근데 다행인 것은 이제 제가 그동안에 많은 기자들이 제가 24년을 근무하면서 이제 저하고 같이 일을 했었던 많은 후배 기자들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남성훈 기자가 굉장히 가장 나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남성 기자한테 희망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남성 기자가 조금만 더 남성 기자를 좀 같이 일을 해보고 저도 이제 때가 되면 사실
미적거리고 앉아 있으면 사람이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되잖아요. 저도 좀 아름답게 물러나고는 싶습니다. 근데 우리는 영원히 보고 싶은데. 정말 너무 어려운 과정에서 지금까지 꿋꿋하게 잘 버텨주셨고 또 그런 버팀목들이 또 시민들이 볼 때는 김제 시민신문을 가장 또 선호하는 또 그 다음에 어떤 신뢰를 갖는 그런 신문이라고 다들 많이들 얘기를 해주셔요. 이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 또 홍 국장님의 역할이 주도적으로 좀 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또 한 말씀 좀 주시자면요. 예. 이렇게 우리 사유자님께서 자꾸 칭찬을 해주시니까 걔네들 짜고 고스톱 친다. 절대 그거 아닙니다. 생각을 하실까 좀 우려도 됩니다. 사실은 이렇게 마지막이 지금 몇 가지는 전혀 맞춘 거 없습니다. 맞춘 건 없는데요. 예. 아무튼 제가 사실은 기자를 하기 전에는 뭐 지역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그 당시는 이제 뭐 군이었던 시절도 있었고요. 군수가 누군지 우리 지역의 의원이 누군지 사실 관심도 없었습니다. 기자를 하다 보니까 또 알다 보니까 아는 만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취재를 하면서 정말 왜 이렇게밖에 못하는지 화가 났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마음을 또 다잡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도 이렇게 얼마나 남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기자 생활이. 그렇지만 이 초심 잃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제 아버님이 누구였는가? 제가 누구 아들이야? 또 제 딸들이 또 쟤네들 아빠가 누구야? 이랬을 때 누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저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제가 하나 질문을 또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과거에 신문을 제가 지면을 읽다 보면은 굉장히 시행정이라든지 마지막 끝난 거 아니었나? 예. 또 시의회라든지 네. 굉장히 쓴소리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하는 기사들이 꼭 일면에 항시 시민들이 관심을 또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런 기사들을 잘 쓰시더라고요. 이렇게 쓰게 되는 뭐 어떤 뭐 개연성이나 뭐 어떤 동기가 있으신 건가요? 예. 제가 뭐 지금까지 저희 기사를 보면 전체 기사 수 대비 그 비판 기사는 아마 5%도 안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너무 큰데 일면에 보이니까. 예,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물론 이제 그 행정에서 저희 기자들이 어떤 경찰이나 검찰처럼 아니면 또 의원처럼 저희가 감사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요. 또 자료를 안 주면 만약에 행정정보 공개 청구를 굉장히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행정에서 의원 한 사람이 저희 기자 100명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잘하면요, 사실은. 의원들은 아무 때나 감사를 하고 다 보고. 그렇죠. 예, 저희는 예산 안조차도 받을 수 없거든요,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이 잘해주면 되는데 의원들이 이제 좀 미진한 부분들이 있어서 좀 아쉽고요. 자, 비판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제 행정은 행정 감시 언론이 해야죠. 또 어떻게 보면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의회가 하는 부분이고 사실은 저는 의회가 역할을 잘해주면 저희는 의회만 감시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좀 안 되니까 이렇게 비판도 하고 또 지역이다 보니까 저희 남성훈 기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학연, 지연, 혈연 초등학교, 초중고 후배들도 많고 이제 다행히 저희 형 친구들은 다 나갔습니다. 제 친구들도 이제 들어갔고요. 이제 그래서 그렇기는 하지만 사실은 비판이라는 게 좀 어렵기는 한데 사실 가장 필요한 것이고요. 뭐 입에는 쓰지만 몸에는 좋은 거잖아요. 발전을 위해서는 건전한 비판, 대안 있는 비판 이런 것은 좀 반드시 필요하고 또 시민들께서도 어떻게 보면 그런 데서 상당히 그 어떤 쾌감을 좀 느끼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때에 따라서는 저희도 이제 제가 데스크 칼럼을 한 번씩 쓰면서 좀 신문에는 어울리지 않는 어떤 저속한 단어를 제가 쓰기도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사실은 또 지나고 보면 많은 분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개인적 감정은 없는 거니까. 그렇죠. 예. 공과사가 정확히. 저는 분명히 늘 미안하고 내가 왜 이걸 좀 안 쓰고 싶다 하면서도 쓸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비판은 살아 있어야죠. 앞으로도 계속 제가 아무리 좋아하는 정치인이 당선된다 하더라도 감시의 눈을 게을리하지 않을 겁니다. 네.
굳게 믿겠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더 큰 기대 또 해보겠습니다. 첫 출연자로 응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예. 또 앞으로 이런 계기들로 인해서 다시 한번 또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좋은 예, 저한테도 계기가 좋은 시간이었던 것 됐으면 같아요. 좋겠습니다. 예. 늘 복 받으시고요. 그리고 장시간 김제 시민의 방송을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김제 시민의 방송에 대해서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 주시고요. 관심을 가져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녹화 방송입니다. 하지만 다음 5월 25일에는 이제 생방으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둘째 주, 셋째 주 수요일 3시에 시청을 주시면은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홍성국 국장님 고맙습니다. 고맙고요. 오늘 장시간 동안 시청해 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다음 방송 시간에도 꼭 만나 뵙겠습니다. 최욱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